대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돈을 풀어서 어떻게 막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으로 해서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혼란 상황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2023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하이먼 미nsky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1차 현금화가 오는 베어 트랩 시기가 빠르면은 2025년 하반기, 늦으면은 2026년 상반기에 일어날 거다. 부동산 조정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가 아마 그쯤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근거는 지난 각 정권별 4에서 5년차 레임덕이 오던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 또는 상승률의 둔화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여야가 대통령과 이제 야당 간의 다툼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은 글쎄요, 이런 혼란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측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만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자료는 부동산 거래량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초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량 차이가 크게 없어요. 하락한다라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요. 오른 곳은 올랐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대구 부동산을 예시를 든다면은 수성구 범호동을 비롯한 그 일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죠. 우리 연말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고 막 50% 세일한다고 막상 가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세일 안 해요. 좀 봤을 때 이거 좀 별론데 이런 거 싶은 것만 다 세일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가 그대로 다 받고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둔 거, 그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좀 회복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봐야 되는데 3월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똘똘한 채로 인해서 서울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화 현상, 또 금리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중심으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대출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고 거래 자체도 쉽지 않고요. 또 금매도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 주고 부동산 사시는 분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중심으로 부동산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2013년에 특례보금자리론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작년 10월이었나 그때 특례보금자리론에 주택 가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출하는 주택 가격이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가 둔화되면서 부동산에 조정이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대구 부동산 단기고점 찍었습니다. 이제 조정 옵니다. 그리고 좋은 매물 있으면 매수하세요. 2024년에 또 부동산 돈 풀고 하면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 올해 부동산이 다시 대출 풀리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 부동산도 올랐지만은 대구 부동산도 범호 사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일대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다 웬만큼 다 올랐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탄핵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저는 내년에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부동산 암흑기라고 이야기했다고 부동산 폭락합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처럼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하고 하락하는 지역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하락을 하는, 그래서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다 정도로 보는 거지 뭐 터집니다, 폭락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정책 대출로 55조 원을 자금을 푼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외에 대출금리가 있죠. 그러니까 집 사는 사람한테 뭐 2%대로 저금리로 돈 빌려주잖아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여기서 제 예상이 어긋날 수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죠.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임덕 시기가 1년 빨리 왔는 거고, 계엄령을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문제안을 낸다면은 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죠. 그래야 다음 정부 때 돈 조금만 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취등록세에 대해서 세수 확보가 될 거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수 확보가 되면서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레임덕이 오게 되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 또는 상승폭이 아주 소폭 정도 오를 거라고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 거래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를 평균화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보는데, 그냥 전형적인 양극화 시장, 네,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외부적인 요인의 악재가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인 요인,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죠. 수십조 원씩 계속 자금 투입시키고 있죠. 자, 대표적인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근에 하락을 하는데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죠. 웃긴 게 전문가들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작으면 2번, 많으면 4번까지도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안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다들 채권 투자를 조금씩 빼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또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2.7%로 지난달 대비해 갖고 소폭 상승을 합니다. 물가도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어요. 자,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미국의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2021년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죠. 기업들 막 건설사들 줄줄이 망할 뻔했었잖아요. 그거 돈 지원해 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부동산 시장은 위험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2차 쇼크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번 문제는 또 당연히 환율이 되겠죠. 1,100원에 있던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요.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대체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빠지게 돼요. 큰일이에요. 네, 예전처럼 무조건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증가한다?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도 중국이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내리는 게 중요한데 환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죠. 근데 부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돼요. 또 환율 제대로 못 잡으면 기업들이 줄줄이 터지게 될 거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렇게 안 좋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급등해가지고 난미행 열차를 타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잖아요.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질서 있게 서서히 줄여가야 되는데 어떤 정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죠. 어떻게든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지고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외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는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가지고 물가를 계속적으로 급등시키고, 그렇게 안 좋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고 돈을 풀어야지 이런 악재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 암흑기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돈을 풀어서 어떻게 막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으로 해서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혼란 상황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부 요인에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부동산 붕괴를 막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방어가 좀 어려울 거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동산 암흑기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